정말 서울시장이 대단하네. 에? 아니 무슨 피감기관장이 죄인입니까? 서울시장이 자, 대단해요. 저희는 아니지만요. 국정감사하러 오셨으면 피감기관장의 설명을 들으셔야지요. 우리가 서울시장 이야기 들으러 왔죠.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잔소리 들으러 의원님 왔어요. 자, 표현이 좀 의원님. 과하시네요. 아유, 의원님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깐족된다니요? 제가 지금 깐족됐습니까? 국정감사를 보다 보면 민주당 위원이나 위원장들의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피감기관의 제대로 된 응답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국정감사뿐만이 아니에요. 각 상임위에서 열리는 청문회 같은 것들, 증인과 참고인들을 상대로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언들은 모두 다 회피합니다. 어떤 식으로 회피를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태도 운운. 내 질의 시간을 방해하는 당신의 태도가 별로다. 이건 내 질의 시간이다. 끼어들지 마라. 내 질의 시간을 방해하지 마라. 다르게 말을 하면 내 비서관들과 보좌관들이 밤을 새서 써준 이 A4 용지 안의 내용들 짧은 몇 분이라는 시간 안에 다 읽어야 되니까 넌 좀 닥치고 있어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둘째, 그냥 무시. 귀를 닫습니다. 아예 모른 채를 내버려요.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맞는 말을 하면, 혹은 본인의 질의에 적절한 답을 한다면 그 다음 질문이나 다른 말들을 이어나가며 증인들의 말을 상쇄시켜버립니다. 결국 방송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위원들의 질의만 들었을 뿐 증인들의 답변은 듣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정말 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듣는 국민들은 질의를 한 의원들의 말만 위주로 들었기 때문에 사실과는 거리가 먼 소위 증인들을 매기려고 하거나 거짓 가짜뉴스를 퍼뜨리려 하거나 이런 다분한 의도가 보이는 질의를 하더라도 이걸 믿는 국민들이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증인들의 답변은 듣지도 못한 채 말이죠. 대표적으로 김의겸의 청담동 가짜뉴스 같은 건들이 있죠. 그거 정말 많은 국민들이 믿었잖아요. 거짓말인데. 자, 이런 민주당의 개수작질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너무 정확하게 꼬집습니다. 국감에서의 오세훈 시장을 보니 위원장 신종훈 포함 모든 민주당 의원들을 그냥 아예 잡아먹는 상황을 연출해버려요. 내공이 아주 역시 짬밥 무시를 못합니다. 이렇게 개인 한 사람이 민주당 의원들 전부를 박살내는 장면 진짜 간만에 보는 건데요. 오세훈은 말을 합니다. 아니, 질의를 냈으면 피감기관의 답변도 들어야지. 자칫 잘못하단 국민들이 위원들의 질의만 듣고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신다고. 왜 답변을 못하게 하냐고. 질의를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답변하면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 전의 질의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진실 여부 상관없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고. 왜 위원장은 이걸 자꾸 막으려고 하냐고. 거의 맞짱을 떠버려요. 아주 온화한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말이죠. 민주당 위원이나 위원장들은 오세훈 시장이 너무 많은 말을 하니까 사실상 입이 막혔을 겁니다. 근데 뭐라도 말을 해야 되니까 주절주절 개소리들을 나불대는데 이 장면들이 여러분 꽤 재밌습니다. 중간중간 화를 참지 못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도 쏟아지는데 그 막말에 대처하는 오세훈의 모습도 사이다 그 자체예요. 오세훈이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유가 이런 내공들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확인하시기 전에 그 위원장 있잖아요. 신종훈 전과 오범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음주운전도 있고요. 폭력 상해 전과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전과 육범되게 생긴 게 공직선거법 위반도 해버렸네. 그래서 기소가 됐네. 이딴 패급이 상임위 위원장으로 앉아 피감기관의 증인과 말싸움을 청하고 있으니 그냥 알고 가시라고요, 여러분. 쟤는 저런 애라는 거. 지금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감에서의 활약상 같이 보고 가시죠. 시장님, 네. 이게 사회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질의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요. 단답식으로 물어보시는데 그 답변 순간을 놓치면 답변할 기회도 안 주시고. 자,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자, 잘하시면 되죠. 우선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포괄적으로 지속적으로 당부를 드립니다만은 그 질의 시간을 운영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할 거고, 또 위원장으로서는 위원장님 지속적으로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사실관계가 아닌 걸 말씀하시고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면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오해하십니다. 자, 시장님, 그렇게 계속 이 공방을 하게 되면 이 회의가 계속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길어지더라도 할 말은 해야죠. 질의자한테 시장님, 다른 지금까지 기관 감사를 통해서도 계속 이 원칙을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의자한테도 지속적으로 답변석에 있는 증인들의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은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시장님이 지금 오해하시고 계시는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계속 한마디 한마디마다 계속 답변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위원장이 전체 계신 분들한테 지금 회의 진행에 대한 기본 방향과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시장님이 답변할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피감기관이지만 문제 제기한 거는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 중입니다, 이승건 의원님. 제 질의 시간 중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거예요. 질의자의 주도권은 인정하면서도 답변석에 있는 증인들의 최선의 답변 시간은 확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주도권을 최대한 행사하다 보니까 사회자의 의사 진행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답변 기회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주세요. 아니, 그게 제가 드리잖아요. 정동만 의원님도 그렇게 하셨고 다 그랬어요. 제가 제가 이 회의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도권을 인정하면서도 합리적인 의사 진행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강제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 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지금 1분 남았지 않습니까? 네. 위원장님이 계속 의원님들께 최소한의 답변 기회는 주라고 말씀을 하셔도 아, 정말 서울시장이 대단하네. 예? 아니 무슨 피감기관장이 죄인입니까? 서울시장이 자, 대단해요. 저희는 아니지만요. 국정감사하러 오셨으면 피감기관장의 설명을 들으셔야지요. 우리가 서울시장 이야기 들으러 왔죠.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잔소리 들으러 의원님 자, 표현이 좀 의원님. 과하시네요. 아유, 의원님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깐족된다니요? 제가 지금 깐족됐습니까? 피감기관장이 요청드릴 이광희 수 의원님. 있는 내용을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광희 의원님 잠깐만요. 자, 이광희 의원님. 참. 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 깐죽깐죽이 뭡니까? 잠깐만요.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의 어려움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네. 이 행안위의 국감 관행이나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 방식은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서울시청의 공무원들도 대표하지만 서울 시민들께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원래 이 질문 답변이라는 것은 질문할 때 질문만 들으면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고 나면 그런 사정이 있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인터넷에 바로바로 기사가 올라가는 요즘의 이 언론 보도 방식에 따르면 많은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5개, 10개 속사포처럼 쏟아놓으시는데 그중에서 맨 마지막 거에만 답변을 드리게 되면 앞에 것은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됩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회의를 운영하시는 것은 존중하겠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오해가 쌓이는 것은 그건 서울 시민들께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순간순간마다 답변을 드리는 것을 의원님들 질문하는데 끼어든다, 깐족된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막는 것은 저는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해량해 주시고요. 아까 네, 이제. 30초씩이라도 주신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방금 전에 이 한강버스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답변할 시간을 전혀 안 주시고 그냥 넘어가려 하십니다. 자, 정인, 시장님. 예. 제가 충분히 국민 듣기에도, 서울 시민 듣기에도, 알아들을 정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뿐만이 아니라 여당 의원들이 질문할 때도 답변 시간 주지 않고 끝내는 의원들을 손으로 꼽으라면 10손가락으로 못 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공고하고 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원장의 회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다면 증인석에 이게 이 국감장의 이 취지라든가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 시간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계속적으로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지금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하소연을 합니까? 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야가 답변석에 있는 증인들의 의사를 직접 언어로 듣기도 하고 서류로 듣기도 하고 자료로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직접 듣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공고를 합니다. 다른 회의, 어떤 회의의 사회석에서도 저 이상으로 그걸 개입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유독 지금 증인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게요. 제가 여태까지 국정감사를 아니, 지금 여러 차례 받았는데 이렇게 회의를 운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